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제가 전번에 유니카슘에 대해서 영상에다 올려놨더니 여러 가지 댓글 달린 게 많아서 한번 몇 가지만 비료 회사 전문가님께서 오셔가지고 한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칼슘을 물 조절만 잘하면 토양에서 충분히 섭취 한다 이런 식으로 댓글이 달아있는데 헛골에다가 뿌려도 칼슘제가 먹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실제로 이제 여기 지금 내용을 보니까 칼슘은 물 조절만 잘하면 토양에서 충분히 섭취하지 않나요? 예. 그리고 초기에 헛골에 추비 주는 것은 헛일이 아니죠. 네. 뿌리가 왕성히 내린 후에 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예, 이렇게 달리네. 예, 이렇게 질문이 이제 들어오셨는데 칼슘은 물 조절하는 게 사실은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물 체내에 보면 체관부하고 물관부가 있는데 칼슘은 다른 영양소하고 다르게 이제 물관부를 따라서 이동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물을 줘야지 이제 칼슘이 흡수가 잘 되는 거고요. 기존의 토양 내에는 우리가 이제 현대 농업은 약탈 농업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재배를 하면서 계속 토양 내에 있는 칼슘을 빨아먹었지만 이 칼슘을 사실은 공급을 잘 안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 뭐 칼슘을 주는 게 맞고 그 물하고 같이 주면 사실 더 좋고요. 그래서 아까 보니까 유니칼슘이라는 비료는 뿌려놓고 뭐 점적이나 스프링클러를 돌리면 더 좋고요. 그리고 이제 물론 초기에 헛골에 추비하는 것은 이제 뭐 헛일 아니지요라고 하시는데 실제로 뭐 이제 헛골에 뿌릴 수 있으면 뿌리고 그렇지 않으면 뭐 초기에는 한 25일 정도가 됐을 때는 사실 뿌리가 한 요 정도 되니까 이때는 이제 구멍을 뚫고 주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이제 첫 추비가 사실 조금 늦어지거나 뭐 뿌리는 활착이 충분히 됐다고 하면은 사실 우리 두둑 보면 밑에까지 뿌리가 많이 뻗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헛골에다 줘도 충분히 흡수를 합니다. 예. 뭐 헛골에다가 주셔도 된다고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시네요.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작년에 뭐 마늘 산 사람이 저한테 댓글을 달았네요. 예, 그러네요. 추비는 유니칼슘 하나만 줘도 되나요? 정식 25일 차에 한 번 주고 그리고 고추 한 번 따고 2차 주고 3차까지 주면 되나 이런 식으로 예. 유니칼슘에 대해서 요거는 네. 일단 제가 마늘부터 말씀을 드리면 마늘종이 아직 안 올라온 것은 뭐 사실은 일단 가물고요. 가문 게 이제 제일 컸겠죠. 지금 올해 지금 현재 환경적인 요인을 보면. 자, 그리고 이제 제가 과수원에 보면은 작년보다 꽃이 피는 시기가 한 15일에서 20일 정도 늦춰졌어요. 대부분의 작물들이 과수든 뭐든. 그것은 이제 실제로 보면은 이 환경 자체가 아직은 추웠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와서 이제 그럼 이제 좀 물도 주면서 비료를 많이 주면 잘 크지 않을까. 근데 사실 지금 와서 이제 어떻게 보면 마늘이 생식기로 넘어가는 시기, 즉 알이 차야 되는 시기인데 이때 비료질이 특히 질소 성분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뻘마늘 2차 성장을 하게 되면서 스폰지 마늘이나 이제 그냥 쉽게 뻘마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사실은 비료 주는 것들은 사실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된다. 대신에 물은 좀 흠씨 주라고 스프링클러를 돌리면 하루 정도는 돌려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고추 추비 주는 것도 처음에 고추 한 번 따고 2차 주고가 아니라 이제 그냥 아예 달력에다 난 25일에 한 번씩 줄 거야. 그래서 실제로 고추가 처음에 25일, 즉 우리가 이제 주고 나서 뿌리가 완전히 내리고 어느 정도 뿌리 성장을 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양분을 빨아먹는 시기가 보통 한 25일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일반적인 비료나 다른 것들도 많이 줬었고 유니칼슘 같은 경우는 이제 보니까 질소, 가리, 칼슘이 한꺼번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끝이 썩는 현상들을 막으려면 25일 정도쯤에 줘야지 이 꼭지가 노랗게 된 것들이나 끝이 썩는 현상들은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25일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뿌리가 헛골까지 뻗어 있으니까 보통 이제 1차 때는 구멍 뚫고 주고 2차 때는 헛골에다 쉽게 뿌리세요. 그래서 아예 저는 기준을 그냥 한 달이면 한 달, 25일이면 25일 이 기준을 잡아놓고 주시는 게 좋다. 달력에다 써놓고 주면 좋겠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물은 고추는 이제 한철 아래서 가뭄에 잘 견딘다고 하는데 사실 지금 정도 보면 사실 너무 가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쿨러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점적 시설이 돼 있으면 물을 많이 주시면 더 잘 큽니다. 네, 물이 중요해요. 고추는 그렇죠. 중요해요.
세 번째 질문. 세 번째 질문은 뭐 방아다리에 있는 고추를 따주는 게 좋냐? 뭐 이런 식으로 또 그러네요. 요거는 방아다리 있는 거 따주는 거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처럼 이제 가물다 보니까 성장이 너무 느리잖아요. 그나마 물을 주고 해도 환경적인 요인들이 안 맞다 보면, 자 이제 일단 고추가 열매를 맺고 꽃이 피고 나서 이제 방아다리에 첫 열매가 달리는데, 이 열매가 달리기 시작을 하면 여기에 에너지를 다 쏟다 보니까 열매를 키우기 위해서 고추의 성장이 느려지죠. 그러면 고추는 최대한 뭐 한 50cm 이상은 그래도 키워 올려야 되는데, 방아다리가 있으면 글로 이제 양분이 쏠리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아다리를 올해 같은 경우는 따주면 더 크겠죠. 그 이후에 벌어지면서 분열이 되고 방아다리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고추가 더 많이 달리니까 오랫동안 안 크고 머물러 있는 것보단 빨리 따내고 키우는 게 더 좋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님께서는 될 수 있으면 방아다리 첫 고추는 따줘라. 그렇죠. 이런 말씀하시네요. 그럼 네 번째는 그렇죠. 똑같은 질문이에요. 똑같은 뭐 질문. 방아다리가 지금 막 생기고 있는데 꽃을 제거하는지요? 아니면 방아다리가 안 생겼는데 따주는지요? 완전히 방아다리가. 그래서 이것은 뭐 마찬가지죠. 꽃을 피우고 세포가 꽃이 수정을 하고 분열을 하는 시기부터가 이제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차라리 초기에 따버리면은 더 빨리 자라겠죠. 세 번째 질문하고 그렇죠. 상충하는 말씀이네요. 또 다섯 번째 질문은 질소와 칼슘은 같이 주면 안 된다는데 어떻게 맞는 건지 미리 뿌려야 되는 건데 헷갈리네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의미가 있는 질문인데, 질소와 칼슘은 예전에는 같이 주지 말라고 했었을 겁니다. 왜냐면 요소가 암모니아태 질소로 이제 변형이 되죠. 그래서 이제 쉽게 이제 농가에 가면 얘기를 하는 게, 벼가 방아를 쪄서 쌀이 되고 그게 또 다시 뜸을 들여서 밥이 되는데, 그래서 실제로 이제 밥을 먹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전환되는 과정 중에 가스도 생기고 가스가 이제 작물을 때려서 피해도 입게 되고, 그런데 실제로 이제 그 중에서 대부분의 질소는 암모니아태 질소를 우리가 이제 많이 썼었고요. 암모니아태는 말 그대로 이제 그 암모니아태하고 질산태질소 두 가지가 농작물에 주로 많이 쓰이는데, 암모니아태는 이제 양이온인 거죠. 즉 다시 말하면 칼슘도 양이온이고 마그네슘도 양이온, 칼륨이라고 하는 가리 성분도 양이온, 그리고 마찬가지로 암모니아태 질소는 양이온이고 질산태 질소는 음이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쉽게 뭐라 그럴까요? 남자끼리는 좀 더운데 붙어있기 싫죠. 근데 여자랑 있으면 좀 그래도 더워도 안 타는 것처럼 질산태 질소는 음이온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이온이다 보니까 칼슘이나 뭐 우리가 마그네슘이나 특히 이제 칼륨 성분 같은 경우들을 결합을 해서 이제 같이 흡수되는 역할들을 많이 하죠. 그러다 보면 이제 실제로 우리가 말했던 아까 이제 뭐 이 기량작용을 하느냐 상조작용을 하느냐에 있어서, 그래서 이제 아까 이 사장님께서 이제 뿌리셨던 유니칼슘 같은 경우는 질산태 질소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칼슘하고 뭐 기량작용보다는 서로 상조작용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충분히 같이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잘못된 인식들이 이제 칼슘은 이동이 잘 안 된다라고 하는데, 뭐 물론 그것도 일정 부분은 맞는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뭐 어쨌든 물에 의해서 햇빛이 많이 들어오면 증산작용을 많이 할 때 물이 빨리 올라가기 때문에 그때 칼슘도 같이 뿌려주면 상당히 잘 올라갑니다. 물론 그때 이제 질소나 가리나 흡수가 잘 되는 패턴들로 주면 더 좋겠죠. 요즘 같은 비가 자주 안 올 때는 유니칼슘을 뿌려주고 물을 좀 뿌려주시는 게 좋겠네요. 그러면 상당히 좋죠. 물론 이 비료가 이제 뭐 그냥 뿌려놔도 자기가 스스로 토양이나 공기 중에 이제 수분을 빨아들여서 녹기는 하는데, 그 정도 가지고는 이제 그거보다도 물을 주면 더 빨리 흡수가 되니까. 지금 사실 여기 뒤에 다 널린 게 고추밭인데 아까도 이제 물도 주고 오시고 하셨지만 사실 물을, 대부분의 생물체들은 물이 없으면 살아가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물을 될 수 있으면은 물을 줘라. 될 수 있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지 말고 물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비료 전문가님께 오셔서 이것저것 댓글 이렇게 달아주시는 것에 대해서 한번 마음을 여쭤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